안녕하세요. 정설래입니다. 제목을 잘 자면 빠진다. 이거 제대로 돼야 되나요? 힘이 없으면 못 되겠다. 잘 자면 빠진다.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게 뇌 쪽이었어요. 그래서 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우리 딸을 시키려고 했는데 딸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하세요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접었잖아요. 근데 책은 계속 뇌 쪽에 관한 그런 책들을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만난 책이 숙면의 모든 것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식의 수면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을 읽게 돼서 수면을, 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900년대하고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의 그 주별로 비만율을 검사해 봤더니 색깔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갔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비만율이 200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잠을 좀 이렇게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갖고 나왔고, 그럼 아래인가요? 네, 아래요. 잠에 대한 OX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자기 전 술을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X죠. 잠은 빨리 들 수는 있는데 숙면을 취할 수는 없어요. 잠이 오지 않아도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다. X. 그렇죠. 20분이 넘어가면 보통 잠이 드는 데는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20분이 넘어가면 나와서 다른 일을 하다가 잠이 오면 다시 들어가서 자는 걸로. 5시간 미만으로 자도 괜찮다. X. 이제 눈치채셨죠? 그쵸? 답이 다 X죠. 5시간 미만으로 자면 왜 안 되는지 이따가 답이 나와요. 잠을 깨는데 스노즈 알람 도움이 된다. 스노즈 알람으로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 있죠? 네. X예요, 얘도. 저도 스노즈로 해서 계속 일어났었는데 그게 왜 도움이 안 되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침실은 시원한 것보다 따뜻한 게 좋다. X예요. 우리가 보통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자면 이완이 되니까 잘 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몸 온도가 아니라 이 안의 온도가, 내 몸 안의 온도가 심부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심부 온도가 낮아져야지 잠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것, 약간 서늘한 그런 곳이 잠이 잘 자고 잠이 자는 게 좋고, 그런 데서 내 몸을 견디기 위해서 체지방을 태워요. 그래서 오히려 따뜻한 곳보다는 약간 서늘한 곳에서 자는 게 좋습니다. 오후에 낮잠을 자면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자야겠죠. 근데 얘도 불면증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잠에 대해서 잠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잠에 대한 거는 실제적으로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대신에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잠을 자지 않으면 안 좋은 것들, 몸이 망가지거나, 그 다음에 잠을 잤을 때 좋은 것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만 지금 연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수면의학으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면의학으로까지 발달이 되었다고 해요. 수면주기라는 게 있는데, 수면을 보면 렘수면과 비렘수면이라고 들어보셨죠? 렘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동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눈동자가 움직이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잠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꿈꾸는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렘수면. 그러면
여기에서 논램 수면이라고 하는데 논램 수면은 뭐냐면 영어로 NON, Rapid Eye Movement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움직이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비렘 수면이라고 부를게요. 비렘 수면은 뭐냐면 눈도 쉬고, 그러니까 뇌도 쉬고 몸도 쉬는 그런 수면을 비렘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몸만 쉬는 수면을 렘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논렘 수면하고 렘 수면을 이 한 바퀴를 돌 때 한 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 주기는 보통 90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룻밤을 자게 되면 4번 내지 5번 정도 이 주기가 반복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렘 수면을 보면 이 깊이를 알 수가 있죠. 이 우리가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잠을 잘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 이유는 이때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와요.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오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우리가 장기 기억을 하는 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또 면역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오늘 중에 안 좋았던 기억들도 있죠. 이런 기억들도 사라지게 하는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깊은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논렘 수면하고, 그러니까 비렘 수면, 렘 수면, 비렘 수면, 렘 수면, 비렘 수면, 렘 수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 한 주기가 반복이 됐을 때 새벽으로 갈 때까지 보면 렘 수면은 전체적으로 길어지고 비렘 수면은 어떤가요? 얕아지죠.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포인트는 가장 깊은 잠은 직후에 찾아온다. 잠을 잘 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뇌와 신체 회복. 우리가 뇌와 신체 회복인데 우리가 피곤할 때 잠을 자죠. 그러면 그냥 이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피로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도 마찬가지로 뇌도 쉬어줘야 되니까 뇌와 신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르몬 균형이에요. 여기에서 관련된 호르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하고 비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건데 이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비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 잘 때. 그 다음에 아까 기억 저장이라는 걸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단기 기억이 있고 하나는 장기 기억이 있잖아요. 장기 기억은 비렘 수면에서, 그 다음에 단기 기억, 오늘 일을 정리하는 거는 렘 수면 단계에서 해요. 그래서 비렘 수면이 더 중요하다, 렘 수면이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해요. 잠 자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력 강화해서 우리 아프면 무조건 자죠. 그러니까 잠을 자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뇌에는 림프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물어보니까 연결 안 되어 있는 거겠죠. 뇌에는 림프는 없어요. 여기가 림프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림프절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뇌에는 림프가 없기 때문에 뇌에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 이거가 나중에 치매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이 쌓이면.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렘 수면 때 노폐물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척수액이라는 걸 통해서 밖으로 내가 깊은 잠을 잘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잘 때 뇌척수액을 통해서 정맥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정말 잘 자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아까 반대로 그렇게 일어나겠죠. 인지기능 치매 올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나 감기 걸릴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예방접종의 효과나 이런 것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 그 다음에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당뇨병이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비만의 위험이 있어요.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비만과 수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책에서도 보면, 여러 책에서 보면 잠을 부족하게 잤을 때 일어나는 게 가장 먼저 심혈관 질환을 이야기를 하고, 심혈관 질환보다도 비만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비만과 심혈관 질환, 당뇨, 이렇게 항상 나오는 순서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수면 시간과 비만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연구는 여러 연구가 있어요. 혹시 저도 그랬어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여행 가기 전날은 무조건 잠을 안 자요. 뭐 비행기나 아니면 기차나 아니면 차를 통해서 갈 때 자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잠을 안 자는 때가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뭔가를 하면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밤은 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동기가 정부의 발견이에요. 정부가 발견이 되면서 세상이 환해졌잖아요. 환해지면서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도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핸드폰도 나왔죠. 그러니 점점점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게다가 또 어떤가요?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나의 실력을 키우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수면 시간과 이제 비만에 관한 그러하게 잠을 안 자도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냐면 계속해서 연구를 했더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많은 책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면 시간과 비만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대 내분비내과에서 20세에서 6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8,000명 넘어요. 8,000명을 가지고 이걸 검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2001년에 한 번, 2003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5시간 자는 사람, 6시간 자는 사람,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는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서 5시간,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전신 비만은 1.25배,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은 1.24배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안 자서 비만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수면의학이 발달한 미국은 어떤지 볼까요? 영국이나 미국은 훨씬 많은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는 이거를 32세, 59세를 18,000명 대상으로 해서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사람과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이렇게 자는 사람을 검사를 했더니 비만 확률이 어떻게 됐어요? 6시간 자는 사람은 23%, 그러니까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는 사람을 0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준이 되는 거니까 기준에 비해서 23%, 5시간, 1시간 더 줄였더니 50%, 4시간, 2시간을 줄였나요? 3시간을 줄였나요? 73%가 됐어요. 이거는 1시간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약 25% 정도의 비만일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자볼까요? 정상적인,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수면 시간하고 비만이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적게 자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호르몬의 교란이에요. 호르몬의 교란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겠죠. 성장 호르몬이 우리 어른인데 뭔 소용?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클 때만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지 어른한테 왜 필요하냐고요?
아니에요. 아이한테는 성장 호르몬이지만 우리한테는 안티에이징 호르몬이에요. 우리를 젊어지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체지방도 분해를 시켜줘요. 그래서 만약에 성장 호르몬이 우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복부애가 성장 호르몬의 수용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복부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즉 우리가 잠을 안 자면 복부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한번 볼까요? 성장 호르몬의 주기를 보면 성장 호르몬이 아까 그 비렘 수면 시간에 깊은 수면을 할 때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비렘 수면 시간에 그때 성장 호르몬이 70%에서 80%가 나와요. 낮에 우리가 운동해도 성장 호르몬 나와요. 근데 그거 말고 잠잘 때는 70% 80%가 첫 번째 비렘 수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깊은 수면, 첫 번째 깊은 수면을 숙면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를 보면 이 성장 호르몬의 피크와 그 다음에 비렘 수면 시간에 가장 낮을 때 깊은 잠을 잘 때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깊은 숙면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있는데 세로토닌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얘는 우리한테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거 많은 영향을 주는데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아시나요? 우리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양자 측정하면 많이 나와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 있어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의 원료 물질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이 트립토판을 가지고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그러면 낮 동안에 세로토닌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근데 우리가 이때 햇빛을 받아야지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뇌에 보면 뇌하수체 들어보셨어요? 시상하부 들어보셨죠? 시상하부 옆에 보면 송가체라고 있어요. 그 뭐냐면 송가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 양자 측정을 하면 송가선 나오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 송가선으로 가서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서로 아수라백작이라고 우리 그러죠. 이쪽에는 낮에는 세로토닌, 밤에는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없으면 얘네들이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인슐린 작용을 제대로 안 돼서 그 혈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도 멜라토닌이 잘 분비될 수 있게끔 어두운 곳에서 잠을 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한꺼번에 쫙 연결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티졸이 있는데 코티졸은 원래 우리가 낮에는 많이 나와요. 우리가 활동을 해야죠. 교감신경이 활발히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티졸이 원래 곡선이에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루 내내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잠을 늦게 잔다거나 하면 코티졸의 농도가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면 이 코티졸이 혈당 조절을 해줄 수 있게끔 인슐린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예요. 코티솔은 낮에는 열심히 활동해요. 그래서 밤에는 낮아져요. 다시 아침이 되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멜라토닌은 어때요? 밤이 되면 얘가 높아지죠. 그래서 새벽이 되면 어때요? 낮에는 낮아져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높아져요. 우리를 잘 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멜라토닌은 만들어져가지고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장이 된다면 오늘 많이 자고 나 많이 만들었으니까 내일 안 자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손가락에서 만들어서 오늘 쓰고 말아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제 시간에 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이 코티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비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알죠? 우리가 렙틴과 그렐린 잘 알고 있죠? 렙틴은 배불러요. 나 그만 먹을래. 이거고요. 그렐린은 배고파요. 더 먹을래요. 근데 렙틴은 어디에 있냐면 지방세포에 있어요. 그러면 좀 생각이 이상하다.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렙틴이 더 많이 나와서 내가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먹을 수 있잖아.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뭐냐면 과하게 렙틴이 과하게 나오면 적당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렙틴이 과하게 나면 렙틴의 저항성이라고 해서 렙틴이 저 나왔어요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시장학교에 뇌한테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렙틴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렐린은 어떻게 되냐면 밤에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이 렙틴의 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로 못하는 거예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렐린은 뭐냐면 얘도 잠을 안 자게 되면 그렐린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호르몬들이 작용을 해서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안 자면 비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면을 주는 이제 파마렌스 제품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코티졸에 코티졸 호르몬 조절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미국 걸 찾아보더니 딱 그게 있어요. 코티졸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조절하는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코티졸 호르몬을 조절해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이거를 그렇게 어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수면에 도움되는 파마넥스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광고가 멜라토닌에 대한 광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멜라토닌을 먹었더니 수면을 취했어요. 뭐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잘 잤어요. 자고 났더니 이렇게 몸이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멜라토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이트 타임 포뮬러에 멜라토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멜라토닌이 있으니 이것 또한 우리의 호르몬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거니까 수면에 도움이 줄 거고요. 또 우리의 비만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TRIMT 많이 하시는데 그 소비자들께도 꼭 이거 잠을 꼭 자야 함을 잘 자야 함을 이야기를 하셔서 그 TRIMT 많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